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용할 실습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고 저장하시고 이따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받으셨나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자, 캡컷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정보 5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한마디로 합성 편집 속도 올리기입니다. 캡컷 내에 있는 AI 기능들을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세트로 마감 속도를 올리는 편집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단축키 4개만 복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컨트롤 휠, 이거는 타임라인 확대 축소였죠. 파형이 크게 보여야지 무음 구간이나 시작점을 정확히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키보드 방향키. 상하는 클립 이동하고 좌우는 프레임 이동입니다. 그래서 딸깍 소리나 시작점 같은 정확한 포인트는 방향키로 찍어야 편리하죠. 그리고 위아래로 트랙을 이동하고 좌우로 위치를 미세하게 움직이는 방향키 단축키를 쓰고 있었고요. 자, 세 번째는 되돌리기, 컨트롤 Z입니다. 배경 제거, 크로마키, 모자이크는 조금만 건드려도 확 바뀌기 때문에 실수에도 멈추지 않게 컨트롤 Z,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네 번째, 삭제 단축키 뭐였죠? 삭제 단축키 X였죠, X. 모자이크나 오버레이, 오디오 조각은 선택, 삭제, 당기기 이렇게 흐름이 많아서요. 이런 흐름이 많아서 삭제 단축키를 자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좋습니다. 오늘은 단축키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주 핵심 정리 잠깐 할게요. 오늘 5주차도 결국 레이어 위에 뭔가를 올려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4주차의 레이어 규칙만 다시 떠올리면 오늘 합성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4주차는 오버레이와 레이어 합성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핵심은 아주 단순했죠. 레이어가 위에를 덮는다. 그래서 화면에서 뭔가 안 보이면 그런 오류는 대부분 순서 문제다. 타임라인에서 위아래 순서만 바꿔도 웬만한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오버레이는 장식이 아니라 기능이었죠. 그래서 오버레이 하나로 정보를 더 또렷하게 전달하고 로고나 타이틀 같은 브랜딩 요소로 영상 톤을 정리하면서 결과적으로 훨씬 전문가 영상처럼 보이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리즈나 리버스 같은 기능으로 같은 장면도 색다르게 보이게 하는 연출까지 했었죠. 오늘 5주차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위에 올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합성이 티 안 나게 자연스럽도록, 즉 배경 제거나 크로마키를 활용해서 경계를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AI 기능을 공부하는 날이라기보다는 익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같은 기능을 써도 필요한 순간에 그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찾아서 누르느냐에서 시간 사용이 갈립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메뉴 찾다가 시간이 금방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기능을 깊이 파는 것보다 먼저 지도처럼 메뉴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런 상황이면 여기다. 이 감각만 잘 잡아주시면 다음부터는 기능을 찾아서 헤매는 시간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AI 기능은 크게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텍스트, 오디오, 자동 캡션, TTS, 이렇게 음성 변조기처럼 말과 자막을 빠르게 만드는 기능들이고요. 두 번째는 배경 합성, 경계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정 정리, 그래서 모자이크, 정리, 마감처럼 마지막에 영상이 깔끔해지는 기능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 묶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기능을 이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어느 묶음에 있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 위치만 감각을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핵심 AI 기능을 한 번씩만 눌러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라 하실 분들은 지금 해보셔도 좋고요. 중간에 놓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완성이 목표가 아니라 위치가 눈에 익는 게 목표니까요. 그러면 첫 번째 구역 텍스트 오디오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캡컷으로 가서요. 자, 프로젝트 만들기를 하나 하고요. 자, 실습 영상 1. 이게 기능을 누르면 실습 영상 1020이 있죠? 자, 요거를 먼저 가지고 오겠습니다. 타임라인에 배치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자동 캡션인데요.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생성됐죠? 오늘은 AI 기능을 지도처럼 살펴보고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영상인데요. 여기에서 두 번째 시간인가 했었죠. 여기에서 언어를 한국어 소스 넣고 이제 언어를 다른 나라 언어, 중국어나 뭐 영어나 프랑스어도 되고 일어도 되고 언어를 바꿔서 생성을 하면 요 아래에 이렇게 자막이 자동으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자막이 생성될 수 있었죠. 오케이. 지금은 언어 옵션이 여기 있다. 요것만 잘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꾸는 TTS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처음 해보는 건데요. 요거 텍스트를 클릭을 하시고요. 오른쪽 속성창에서 텍스트 그리고 애니메이션 트래킹 옆에 보면 여기 텍스트에서 음성으로 여기 메뉴가 있죠. 여길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 요거를 하나 클릭하고 눌러보면 들어볼 수가 있어요.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되는 것만 모아봤거든요. 종류가 많진 않은데요. 그래도 이런 거는 쓸만해요.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바로 적용해 선택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들어봐서 이 성우를 선택을 했으면 이거를 전부 다 클릭을 해서 여기 텍스트를 다 선택을 해서 성우 선택하고 음성을 생성합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 보이시죠? 음성 클립이 생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본 영상 소리를 끄고 들어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오늘은 AI 기능을 지도처럼 살펴보고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TTS도 캡컷 내에서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생성된 음성을 가지고 변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음성 파일을 선택을 하면 여기 음성 변조기 여기 뜨죠. 그럼 여기에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들어볼게요.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목소리.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필터를 입힐 수가 있어요.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음성 엄청 많죠? 50년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마이크가 고장난 마이크도 있고요. 이런 축음기도 있고 무전 소리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가. 이렇게 필터를 입혀서 바꿀 수도 있고 자, 저는 여기를 효과 없애고 음성 유형에서 이 성우의 목소리를 조금 다르게 변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보면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기꾼이래요. 이렇게 라디오 아나운서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뀌죠? 그러면 이것도 바꾸고 싶으면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클릭을 해서 다 바꿔주면 되겠죠. 지금은 제가 들어보기만 하려고 클립을 하나만 선택하고 들어보고 있습니다. ASMR도 있어요. 들어볼까요?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속삭이죠. 요즘 쇼츠에 이렇게 속삭이는 목소리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신나는 문자 적용이 됐고 Parataguini Bujsmita. 이건 완전 외국인처럼 말하네요. 이렇게 필터도 줄 수 있고 음성을 변형을 해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 옆에 보이세요? 음성에서 노래로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음성을 노래로도 변환이 가능합니다. 노래를 변환할 때는요. 여기 앞에 걸었던 이 효과들이 섞이면 약간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삭제를 해보고요. 지금까지 한 기능들은 삭제하고 키고 그리고 이게 클립이 음악으로 갈 때는 클립이 작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성을 클릭하고 변조기에서 음성에서 노래로 해서 한번 이런 거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힙합도 있고 R&B로도 바뀌고 음악이 깔려요. 지금 적용 중이고요. 됐어요. 오늘은 AI 기능을 지도처럼 살펴보고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악이 자동으로 깔리게 되더 재즈만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오늘은 AI 기능을 지도처럼 살펴보고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차가 꽤 있죠. 그래서 실무에서 자주 쓰지는 않고요. 쇼츠에서 뭐 아주 짧은 구간에 재미 포인트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음악, 음성에서 노래로는 조금 편차가 있어요. 이거는 가끔 짧은 구간에 재미를 주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오디오 정리인데요. 자, 이거는 효과는 끄고요. 이 오디오 정리는 소리를 꾸미는 게 아니라 듣기 편하게 정리를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속성창, 우클릭하거나 속성창에서 오디오 보정에서 음량 노멀라이즈 있죠. 이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바꿔주죠. 저희 첫 시간에 설정할 때 여기 14 이걸로 바꿨잖아요. LUFS로 바꿨잖아요. 이게 유튜브에 어울리는 오늘은 유튜브에 최적화된 소리라고 했죠. 들어볼게요. 오늘은 AI 기능을 지도처럼 살펴보고 바로 이거랑 원본이랑 비교를 해보면 오늘은 AI 기능을 그렇죠? 음성이 훨씬 잘 들리죠. 이걸로 해준 거랑. 그리고 이거를 하나 더 하자면 여기에는 음성 보정을 해볼게요. 노멀라이즈 말고 음성 보정 끄고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은 AI 기능을 지도처럼 살펴보고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음성 보정한 거, 요거는 음성 노멀라이즈 적용한 거,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죠. 이거는 원본이요. 오늘은 AI 기능을 지도처럼 그리고 오늘은 AI 기능을 지도처럼 살펴보고 이거는 보정, 오늘은 AI 기능을 지도처럼 는 노멀라이즈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 한쪽은 볼륨이 좀 정돈되고 목소리가 훨씬 더 또렷하게 들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노이즈 제거가 있어요. 그러면은 노이즈가 끝에 들어보시면 적용해 보겠습니다. 요 끝에 오늘은 노이즈가 좀 줄어들었죠. 이거는 뭐 한 번씩 해보시면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배경 합성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자동 제거인데요. 자동 배경 제거인데요. 버튼 위치 확인하고 적용해서 인물만 남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배경 제거, 캡컷으로 가셔서요. 이거는 삭제를 하고, 자, 영상 실습 2 가지고 오시면 되세요. 실습 2 020이 이 영상을 가지고 타임라인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여기 배경 제거 위치는 어딘지 아시죠? 여기 배경 제거 클릭, 그리고 자동 삭제. 여기서 해도 되고, 우클릭해서 배경 삭제. 여기에서 자동 삭제하셔도 됩니다. 자, 자동으로 삭제가 됐죠. 깔끔하게 됐죠? 그리고 혹시 배경이 없어. 요거를 내가 선택을 해서 배경을 채우고 싶다. 그러면 동영상에서 기본 탭으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여기 맨 아래 캔버스 있어요. 캔버스를 클릭하시면 처음엔 여기 없음이라고 나오죠. 요거를 내려보면 이 흐리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럼 약간 뒤에가 흐려지죠. 이 배경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색상을 바꿔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디자인된 배경도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배경 제거를 해놓고 뒤에 뭔가 캔버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요거를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없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경 제거에서 커스텀 제거가 있어요. 여기 사용자 지정 삭제. 자, 이거는 내가 직접 손으로 지워서 보정을 하는 기능인데요. 자동 배경 제거는 AI가 알아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지만 수동은 제가 직접 손으로 지워서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배경 제거 된 데에 이렇게 수동으로 세밀하게 더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기능은요, 여기 배경 제거 이쪽에서도 접근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쪽에서도 또 접근이 가능한데요. 보여드리면 여기 속성 창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우클릭 하셔가지고 배경 삭제해서 요거는 아까 여기 배경 제거에서도 갈 수가 있고 기본으로 돌아오셔서 동영상 기본 탭으로 오셔서요. 여기에서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AI 삭제가 보이실 거예요. 동영상 기본 탭에서 AI 삭제 요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요것도 여기 스무 브러쉬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요건 지우개 브러쉬로 그린 걸 이렇게 다시 되돌리는 기능. 요거는 결국 어느 쪽으로 들어와도 목적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지워서 보정을 하는 기능이고 요건 지금 어디로 들어가면 수동 보정이 되는지 가능한지 이것만 기억했다가 파트 2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크로마키 기능인데요. 크로마키는 AI가 특정 색을 지정해서 그 색만 투명하게 만드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크로마키는 배경이 한 가지 색으로 깔끔해야 잘 빠지겠죠. 잘 지워지겠죠. 대표적으로 초록 배경, 그린 스크린입니다. 여기 캡컷에서 보여드리면요.
자, 라이브러리에 보면 많아요. 라이브러리에서 자, 여기 아래 보면 그린 스크린 들어가시고 여기에서 요거 핸드폰 보는 영상을 하나 지금 배경 제거한 영상 위에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맨 위로 와 있으니까 지금은 이 영상만 보이죠? 이 핸드폰 보는 영상만 보이죠? 그런데 요거를 속성창에서 배경 제거 클릭하시고 맨 아래로 내리면 여기 크로마키 보이시죠? 크로마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 컬러 피커 선택, 그리고 이 스포이드를 찍어서 여기 초록색을 딱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 초록색은 다 빼주죠. 그래서 이거를 좀 줄여놓고 핸드폰 안에 들어오게끔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런 영상을 만들 수도 있죠. 여기 초록색이 조금 슬쩍슬쩍 보이면 이거를 클릭하고 여기 채도를 약간 만져주면 채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린 스크린 종류가요 엄청 많아요. 커튼 열리는 것도 있고 여기 뒤에 배경 제거해서 사람만 남게 할 수도 있고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클릭해 보시고 나중에 영상 만들 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역으로 갈게요. 세 번째 구역은 영상이 정돈돼 보이는 기능들이라 좀 체감이 큽니다. 보정 정리, 모션 보정 3종입니다. 먼저 캡컷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지우고요. 캡컷 가져오기에서 여기 실습 3번 가지고 오시면 되세요. 이 영상 한번 볼게요. 이 영상은 좀 거의 정적인 장면이죠. 이럴 때는 영상이 멈춰 있는 느낌이 좀 날 수 있어요. 그럴 때 AI 움직임은 영상의 무빙을 살짝 만들어서 분위기를 살려주는 기능입니다. 지금 이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우클릭을 해서 여기 모션 보정 보이시죠? 여기에서 AI 움직임 이거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여기 속성창에 AI 움직임이 탁 뜨죠. 아니면 기본에서 쭉 찾아도 되는데 우클릭하면 자동으로 여기가 켜지니까 더 편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부드럽게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죠? 볼게요. 이렇게 원본하고 비교해보면 여기에서 살짝 움직임을 줬어요. 화면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카메라가 천천히 들어가거나 움직이는 느낌이 생겼죠. 이게 정적인 장면을 영상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AI 움직임은 정적 장면에 숨을 불어넣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 어지러운 것 같으면 좀 줄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걸 좀 줄이던지 하면은 우클릭하면 배경 제거 탭이 안 보이세요? 같이 해볼게요. 여기 클릭을 하시고 우클릭을 눌렀어요. 그러면 배경 제거 여기 있습니다. 배경 삭제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면 여기 우클릭해서 안 보이시면 여기 속성창에 배경 제거는 보이시죠? 그러면 우선 이걸로 먼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자동 삭제 클릭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 아래 사용자 지정할 때 커스텀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크로마키도 이쪽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배경 제거. 요즘에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여기 도구 모음창에도 막 이런 게 생겼더라고요. 그럼 시간 지나면 다 생기실 것 같아요. 업데이트를 한번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를 한번 볼까요? 7.8.8 베타 테스트 버전 1입니다. 유료 계정 맞으세요? 아, 지금 그 업그레이드 하면 예, 보이실 것 같네요. 지금 여기 편집창을 끄시고 여기 설정, 여기 홈 화면에서 여기 설정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버전이 보이십니다. 여기요. 여기에서 버전이면 우클릭으로 보입니다.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8.0.1까지 안 갔는데요. 베타 테스트 버전이긴 해요.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 또 없어지나 봐요. 그런 경우도 있나 봐요. 그러면 일단은 속성창에는 있으니까요. 속성창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AI 움직임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여기는 속성창에서 여기 AI 확대 이런 거 속성창에 이건 다 뜻이 난지요? 다른 분들은? 노이즈 감소 이거 다 AI 기능이거든요. AI 삭제, 확대 이거 다 있거든요. 지금은 여기 AI 움직임을 했습니다. AI 움직임. 그래서 부드럽게 효과를 줘봤고요. AI 움직임은 정적 장면에 숨을 불어넣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카메라 트래킹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지우고요. 실습 영상 4 가지고 올게요. 이거는 한번 보세요. 여기 분위기 진짜 좋다, 그치? 지난번에 말한 데가 바로 여기야. 자, 이 사람은 약간 움직임도 있고, 걸어가는 움직임도 있고, 제스처도 있고, 그쵸? 그리고 요, 요 영상으로 이제 카메라 트래킹을 해볼 거예요. 카메라 트래킹은 한마디로 대상을 따라가게 만드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모자이크든 텍스트든 붙여둔 게 따라온다. 요것만 확인하면 성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클릭을 해서 모션 보정에 요 카메라 트래킹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면 속성창에 이렇게 자동으로 가서 이게 편리하고요. 혹시 우클릭이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 동영상에서 기본 탭에 보면 맨 위에가 여기잖아요. 변형 위치 여기에서 내리면 하나씩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카메라 트래킹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얼굴을 잡을 거냐, 몸을 잡을 거냐, 어디를 잡을 거냐 여기 선택하게 돼 있죠. 저는 여기 얼굴을 지정해서 여기 이렇게 잡혔죠. 그러면 여기 시작을 눌러주세요. 여기 분위기 진짜 좋다, 그치? 여기 분위기 진짜 좋다, 그치? 이렇게 카메라가 이 얼굴을 따라가는 이렇게 추적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요 효과는 얼굴이 상반신을 기준으로 쭉 따라가면 일단 성공적으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화면을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누구를 따라가면서 찍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피사체는 따라붙고 배경이 같이 움직이는 이런 추적샷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것도 너무 흔들린다 싶으면 이거 좀 내려주시면 돼요. 흔들림을 좀 내려주시면 여기 분위기 진짜 좋다, 그치? 지난번에 말한 데가 바로 여기야. 이렇게 조금 더 약해지죠? 그러면 여기 추적샷에서 이 드라마나 예능에서 자주 하는 이런 텍스트 트래킹 효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 텍스트를 하나 가지고 오고요.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씁니다. AI 기능 맛보기. 그리고 텍스트를 바꿔주고요. 사이즈는 좀 줄여야 되겠죠. 이 사람을 따라가게끔. 그리고 이거는 좀 잘 보이게 이렇게 해볼까요?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보기 위해서 텍스트를 여기다 써줬습니다. 그리고 트래킹을 선택을 해볼게요. 텍스트를 클릭하고 이게 트래킹 있죠? 트래킹을 클릭, 그 다음에 모션 추적. 그러면 어디를 추적할 거냐? 여기 탁 뜨죠? 그럼 이렇게 얼굴에 다 주고 이렇게 확대를 조금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개체를 따라가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분위기 진짜 좋다, 그치? 지난번에 말한 데가 바로 여기야. 이거를 표현을 아까 제가 크게 해놨더니 이렇게 지난번에 말한 데가 바로 여기야. 돌아갈 때도 따라가죠. 텍스트가 여기 인물에 붙어서 잘 따라오면 트래킹이 잘 적용된 겁니다. 이걸 알면요. 이름표나 포인트 설명, 스티커 강조 이런 거 할 때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트래킹은 따라오게 붙이는 기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션 블러인데요. 그러면 모션 블러. 이거는 화려한 효과라기보다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드는 마감입니다. 그래서 특히 카메라가 움직이는 장면에서 영상이 부드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모션 블러는 움직임이 있어야 차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우고요. 미디어에서 실습 5 영상 가지고 오세요. 실습 5 영상을 타임라인에 두고 자, 원본과 적용본의 차이를 보려고 보기 위해서 복사를 하나 더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위에 영상을 클릭해서 모션 블러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기본 탭에서요. 여기에서 모션 블러 있죠. 자, 클릭. 모션 블러를
클릭합니다. 그럼 적용이 됐는지 제가 됐죠? 이거는 원본이에요. 빠르게 지나가는 이거는 모션 블러가 적용이 된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죠. 모션 블러 체크가 된 거 보면 확인이 되었죠. 여기를 잠깐 보시면 여기 간판이 여기보다 적용을 하는 거 보면 더 빛번짐 같은 느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모션 블러는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에 자연스러운 흐림을 붙여서 움직임이 덜 딱딱하고 더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모션 블러는 빠른 동작의 딱딱함을 줄여주는 잔상 마감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움직임이 있는 영상에 적용을 하면 멋있고요. 그리고 일반 영상에도 모션 블러를 잘 어울리게 하려면 2배속 해주면은 멋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영화나 뭐 작품 만드실 때 사용하시면 좋겠죠. 자, 다음은 자동 리프레임입니다. 자동 리프레임. 쇼츠는 9대16 세로 비율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원본이 16대 9면 인물이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프레임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죠. 그럴 때 쓰는 게 이 자동 리프레임이에요. 한마디로 AI 카메라맨이다. 화면이 주인공을 자동으로 따라가게 하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서 실습 6번째, 실습 6, 요 영상을 가지고 오세요. 타임라인에 내려주시고요. 사람이 이동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자동 리프레임은 어디 있느냐? 우측 동영상의 기본 탭에서 내려보면 여기 입모양 일치 재조명 위아래 자동 리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럼 자동 리프레임을 클릭하시고 이 비율을 뭘로 선택할 거냐? 그러면 여기 9대16으로 세로로 할 거냐? 따라가서 봐봐요. 잘해주죠. 사람이 그러면 이 리프레임이 잘 적용됐는지 확인을 하고 이거를 여기도 9대16으로 바꾸고 여기도 9대16으로 바꿔서 적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적용을 하면 세로 화면으로 꽉 차면서 인물이 가운데 안정적으로 잡혀. 이거는 주로 여러 클립을 세로 쇼츠로 만들 때나 프레임을 빠르게 같은 구도로 통일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 리프레임은 세로 쇼츠에 사람이나 피사체가 화면 중간에 오도록 프레임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캡컷이 좋은 기능이 엄청 많아졌죠. 사용 안 하는 효과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다음은 선명도 품질 향상입니다. 이 선명도 품질 향상은요, 이거는 보정이라기보다는 마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촬영 영상이 조금 흐리거나 살짝 깨져 보일 때 마지막에 한 번 눌러주는 버튼이에요. 여기 캡컷으로 가서 이 클립을 선택하시고요. 여기 우측의 속성 창에서 품질 있습니다. 그래서 HD 비주얼 보정이 있어요. 비주얼 보정 잘 안 보이네요. 그럼 여기 있어요. 도구 모음창에 HD 보이세요? 비주얼 보정 있죠. 그래서 여기 품질 보정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HD랑 UHD랑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HD. 제가 분명히 여기서 봤는데 여기 딱 품질 보정. 혼합 아래 바로 이 위쪽에 있었네요. 혼합 아래 손떨림 보정 바로 아래 품질 보정 보이시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도구 모음창에도 있어요. 이거를 HD를 지금 적용을 하는 중입니다. 기계 기능 적용 중 원본을 가지고 해볼게요. 적용이 됐대요. 한번 볼게요. 이 원본보다 훨씬 여기가 또렷하고 품질이 좋아졌죠. 여기에서 알아두실 거는 여기 HD하고 UHD 이 두 가지가 있는데 HD는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 UHD는 좀 더 강하게 끌어올려서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무겁고 과하게 보일 수도 있어서 지금은 HD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HD 적용을 했는데 피부가 뭉개지거나 플라스틱 피부처럼 너무 반질거리거나 이런 니트나 머리카락이 세게 살아나면 과하게 적용이 된 거라서 그럴 때는 그냥 오프 처리해 주셔야 돼요. 이 정도는 괜찮죠. 그리고 바로 위에
600으로 바꾸고 이게 적용이 됐군요. 그럼 바로 위에 여기 손 떨림 보정 볼게요. 여기 손 떨림 보정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손 떨림 보정은요. 이거 말고 영상이 또 있습니다. 여기 7번 영상 가지고 오세요. 자, 이 손 떨림 보정은 대단한 이펙트 뭐 이게 아니라 덜 어지럽게 해주는 마감이에요. 자, 한번 보시면 걸으면서 찍은 느낌이라 손떨림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죠. 이런 샷이 손 흔들림 보정 효과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 손떨림 보정 클릭 효과를 주면요. 요거 할 수도 있는데 안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한데요. 일단 보정만 해줘봤어요. 그러면 원본 갖고 오고 요거는 원본이고요. 여기 벽 이쪽 모양 보세요. 울렁거리죠? 걷는 느낌? 요거는 손떨림 보정한 거예요. 덜 흔들리죠. 요거는 보정본, 요거는 원본. 자, 같은 장면이지만 흔들림이 정리가 돼가지고 덜 어지럽고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이 기능은 흔들림 때문에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는 장면을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릴 때 가장 효율이 큽니다. 손 흔들림 보정은 안정화, 과감한 변화가 아니라 멀미 줄이기 더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동영상에서 안 한 게 요거. 시선 맞춤. 이걸 해볼게요. 이거 시선 맞춤은 요 영상 말고 아까 우리 설명하시던 그 영상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에서 여기 시선 맞춤을 자, 지금 요거 기억해 보세요. 여기 잘 보고 있죠? 시선 맞춤을 클릭하면 그 눈동자가 더 잘 바라보고 있어요. 눈동자가 카메라, 이 인물이 카메라를 더 보는 느낌이에요. 꺼볼게요. 끄면 지금 얘기하고 있죠? 켜볼게요. 키면 눈동자가 바뀌죠? 큰 거, 킨 거 차이가 납니다. 이 인물이 카메라를 보게 만들어주는 기능이고 이 브이로그나 강의 영상에서 시선이 안 맞으면 집중이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적용을 해주면 정면을 응시하는 느낌으로 잡아주죠. 끈 거, 킨 거. 이런 기능이 있는 것도 참 신기하죠.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재조명입니다. 재조명은 조명을 다시 비친 것처럼 살려주는 기능인데요. 촬영을 할 때 조명이 아쉽거나 얼굴이 어두워 보일 때 편집에서 빛을 보정을 해줍니다. 여기 속성창에서 재조명 얘는 끌게요. 시선 맞춤. 자, 재조명을 클릭해 줘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얼굴 주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따뜻한 분위기의 조명을 적용해. 그러면 여기 적용 중 뜨면서 빛을 비춰줍니다. 한번 볼게요. 오늘은 AI 기능을 지도처럼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만 더 보자면 여기 주위에서 이렇게 녹색 라이트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붉은색, 이쪽은 녹색 라이트. 이거를 다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녹색은 그 이 방향으로 쪼여줘 조명을. 레드는 이 방향으로 해줘.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AI 기능 초록색이 이렇게 비치고 있죠. 이 방향과 색깔을 다 선택해서 조명을 줄 수가 있어요. 을 지도처럼 아래에서 아까 이 살펴보고 바로 적용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명 기능까지 알아봤고요. AI 기능들을 해봤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기능들 중에요. 2가지 리프레임과 트래킹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영상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실습 파일에서 파트 1 고양이가 춤을 추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타임라인에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Step to the beat, little paws on the floor. Got a shine in my bell and I'm ready for more. Heart like a boombox, tail in the air. 맨 앞에 탁 안 어울리는 잘린 영상이 나왔죠. 이거를 잘라보려면 우클릭, 영상 클립을 해서 우클릭 장면 분할 해주세요. 자, 그래서 키워보면 이 부분이 딱 잘려서 나오죠? 그럼 얘는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첫 장면부터 무대에 서 있는 영상으로 잘 나오죠? 그리고 이거를 원본이 가로니까요. 이거를 자동 리프레임으로 해서 세로로 만들어 볼게요. 기본 자동 리프레임 클릭 해주시고 원본을 9:16으로 Step to the beat, little paws on the floor. Got a 9:16으로 바꿔줍니다. step to the beat, little paws on the floor. 적용했어요. 자, 그럼 세로 영상으로 바뀌었죠? 얘는 춤을 추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글씨를 따라오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름을 넣어볼게요. 이 템플릿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요. 텍스트 템플릿을 써볼게요. 이거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어떤 걸 넣어볼까요?
이걸로 써보겠습니다. 그냥 이름을 써볼게요. 킹받 그냥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은 넣어줬고요. 그럼 얘를 줄여서 한 20% 정도 줄여도 될 것 같아요. 한 20% 정도로 줄여서 얘를 약간 어깨 쪽에 이름표를 두고요. 요거를 트래킹 기능을 줘보겠습니다. 트래킹 우측의 속성창에서 트래킹을 누르고 모션 추적. 어디를 따라 할 거냐 나오죠. 얘를 이동시켜서 얼굴을 따라서 이름표가 움직이게 해줘. 명령을 주는 거죠. 그리고 시작. 적용이 되고 있죠? 볼게요. 이게 나오지 않게. Step to the beat, little pause on the floor. Got a shine in my bell and I'm ready for more. Heart like a boombox, tail in the air. Bounce to the rhythm, feel the neon flare. I spin, I slide, I glide, I flow. Every move I make got a sparkle glow. Hands up high, let the vibe unfold. We're turning this night into liquid gold. Yeah, yeah. I'm 잘 따라갔죠? 여기 숙일 때도 잘 따라갔죠? 잘 따라갔네요. 이거를 줄 때, 모션 추적을 줄 때요. 얼굴이나 손을 하거나 그럴 때 조금 확대해서 좀 넓게 선택을 해주는 게 조금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간단히 활용을 해봤고요. 오늘은 요 기능을 마스터하기보다는 지도처럼 위치를 기억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지금 한 번씩 눌러본 것만으로도 다음부터는 이 기능이 어디 있더라?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합성 퀄리티를 올리는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경 제거 2가지 들어갈 건데요. 자동 배경 제거랑 수동 보정을 이 선택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크로마키는 고급으로 해보겠습니다. 배경 제거는요, 결국 2단계로 끝나요. 자동으로 한 번에 정리를 하고 필요하면 커스텀, 그리고 수동으로 문제 구간만 마감하는 흐름입니다. 자동 배경 제거는요, 한마디로 빠른 원클릭이에요. 그래서 인물, 제품 이런 것들이 뚜렷하고 배경이 비교적 정돈돼 있으면 클릭 한 번으로 80점 이상은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쓰냐면 촬영이 깔끔하고 배경이 복잡하지 않고 또 결과가 바로바로 괜찮을 때, 이럴 때 시간 아끼기용으로 사용을 하는 게 자동 배경 제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다가 만약 자동으로 배경 제거를 했을 때 항상 완벽하진 않게 나올 수 있잖아요. 또 특히 머리카락이나 손가락, 소품 사이 경계가 얇고 복잡한 구간은 경계가 살짝 울퉁불퉁하게 나오거나 일부가 과하게 다 지워져 버리거나 배경이 얇게 비치는 느낌이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문제 구간만 짧게 손을 봐서 한 95점으로 올리는 마감 기능이 수동 보정입니다. 여기에서는 핵심 도구가 딱 2개예요. 브러쉬하고 지우개. 이걸로 브러쉬로 지우고 싶은 배경을 칠해서 제거를 하는 거고요. 지우개는 너무 지워진 피사체를 되살리게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또 스마트 제거라고도 또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제거는 제가 칠한 부분을 그대로 따라서 지워주는 게 아니고 AI가 그 선을 그은 그 경계를 판단해서 피사체 라인을 따라서 정리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정교하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니까 방향만 잡아주는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면 자동으로 끝내고 어떤 상황이면 수동으로 넘어가는지 그 감각만 잡으시면 됩니다. 캡컷으로 돌아가서요. 자, 미디어에서 배경 제거 영상이 있어요. 이거 클릭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가지고 오셨나요? 이 클립을요, Alt를 누르고 드래그로 하나 더 복제해서 빠르게 적용하는 것과 디테일하게 적용하는 2가지를 비교해 보려고 복제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은 배경 제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16고 자동으로 금방 끝나죠? 깨끗하게 정리가 됐죠? 그런데 여기서 확대를 해 볼게요. 플레이어 창에 이 돋보기 모양 보이시죠?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손바닥 모양을 움직이면 그 부분으로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때 축소해서 볼 수 있는 장면. 자, 여기 돋보기를 해서 보면 자잘한데 그래도 잘 됐네요. 근데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그리고 옷을 더 살리거나 그리고 머리카락을 좀 더 정리한다거나 그런 걸 자세히 볼 때 돋보기로 볼 수 있다는 거 알려드렸고, 여기에 수동 보정을 같이 해볼게요. 요거는 자동 배거만 했고요. 자동 삭제를 하고 나서 사용자 지정 삭제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자동으로 배경이 뒤에는 다 삭제된 부분이고 이 초록색이 남은 부분이다 표현을 해주죠. 자동 삭제한 상태에서
사용자 지정 제거 삭제를 눌러봅니다. 수동으로 와서 디테일을 살려줄 수 있겠죠. 그러면 스마트 브러쉬를 먼저 사용을 해볼게요. 맨 앞에 왼쪽에 이거 스마트 브러쉬는 클릭을 하고 이 영역을 지정을 해줘요. 여기까지. 만약에 선으로 이 사람을 지정하면 이쪽 부분을 다 인식하죠. 인물. 이 인물, 그 뒤에 인물을 인식하고 이 앞에 작업하고 있는 것까지. 그러면 자동으로 오려내기가 선택이 됐고요. 그러면 이 여자 인물과 이 뒤에, 요 뒤에 2명 일하는 사람도 같이 보이게 해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르고 이걸로 선택을 해서 아래 보면 적용이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면 인식이 돼서 여기까지 살려줬죠. 그리고 다시 이 지우개는 다시 지워줘. 선택을 하면 인식을 했죠.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 아마 다시 이 여자만 나오겠죠. 그 스마트 브러쉬는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에 일반 브러쉬는 제가 보면 머리카락을 일부러 생성해달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자, 좀 더 세밀하게 이 머리카락까지 다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럼 이 얇은 브러쉬로. 브러쉬를 크기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얇게 할 수도 있고 좀 크게 할 수도 있고. 이 브러쉬로 머리카락을 살려준다거나 아니면 니트의 질감을 살려주고 싶다. 그럼 선택을 하세요. 이 브러쉬로. 그러면 여기까지도 다 적용을 시켜줍니다. 적용을 누르면 살아났죠. 더 세밀하게 살리고 싶으면 요거 수동 제거로 가서 브러쉬로 살릴 수도 있다.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정교하지만 시간이 꽤 걸리죠. 이게 테두리가 약간 뽀얗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브러쉬를 더 얇게, 이 크기를 더 얇게 했으면 여기만 보일 수도 있죠. 이게 정교하지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머리카락이나 손가락, 귀걸이, 안경, 다리, 얇은 디테일을 살릴 때 사용을 합니다. 해봤고요. 아까 지우개도 해봤죠. 자동은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고 수동은 퀄리티가 높습니다. 실무에서는 요거 2가지를 섞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영상의 목적이나 뭐 목적에 따라서 속도를 선택할지, 뭐 디테일을 선택할 건지, 요거는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배경 제거까지 알아봤고요. 파트 3에서는요, 크로마키 고급 기능을 다뤄보겠습니다. 배경 제거는 오토로 초벌, 뭐 커스텀으로 마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배경이 한 가지, 크로마키는 배경이 한 가지 색으로 깔끔한 상황에서 배경을 제거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방식, 크로마키 고급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티나는 크로마키를 티 안 나게 만드는 그런 문제를 잡는 순서만 몸에 익혀보겠습니다. 크로마키는 버튼을 한 번 누른다고 끝나는 그런 기능이 아니에요. 티가 나는 이유는 보통 이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색번짐. 초록빛이 얼굴, 뭐 머리카락, 이런 옷에 물든 것처럼 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테두리, 경계 라인이 지저분하거나 뭐 너무 딱딱하거나 반대로 너무 흐릿해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노이즈, 그림 배경이 얼룩지거나 화면이 지글지글해서 합성이 떨려 보이는 현상이죠. 그리고 마감은 이 순서대로 잡으면 가장 빨리 잡혀요. 이 색번짐을 잡고 그 다음에 선, 테두리를 확인하고 떨림, 이 노이즈, 이 순서만 기억하고 바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캡컷으로 가셔서 배경으로 쓸 이미지, 이 영상을요, 라이브러리에서 가지고 옵니다. 라이브러리 일상에서 여기 나이트, 야경 영상을 하나 가지고 올 거예요. 야경하면 안 나와요. 한글로 치면. 이렇게 나이트 쳐야 돼요. 자, 야경 영상에서 저는 제가 쓰고 싶은 영상이 요겁니다. 이 영상을 한번 배경으로 요건 쓸 거고요. 그리고 그린 스크린 인물 클립을 이 트랙 위에 올릴 거예요. 이 인물 클립은 실습 영상에 있습니다. 파트 1, 1번, 2번 요거 2개 선택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요거는 1번, 배경은 하나 더 만들게요. 그리고 요거 2번 놓으시고, 자, 3번째는 다른 색깔, 이 초록색 말고 다른 색깔의 인물을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에서 이게 일상에서
어떤 색을 해볼까요? 여기 보라색 배경에 헤드폰 쓴 여자분 있죠? 요거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크로마키를 테스트해 볼 준비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 클릭이요. 첫 번째 영상을 선택해서 우측 속성창에 배경 제거, 그 다음에 요 아래 크로마키 선택, 크로마키를 클릭해 주시고 아래 컬러 피커, 스포이드 클릭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배경으로 가서 여기 제일 진한 초록이 아니라 인물 주변에 가장 많이 깔린 초록이 있어요. 평균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찍어보면 초록색이 많이 빠지는 구간이 있죠.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초록색이 좀 남았죠? 머리랑. 그래서 이쯤에는 채도를 조금 올려줘 보세요. 40이 조금 넘어가니까 여기가 사라졌죠. 이렇게. 이게 끝입니다. 가장 쉬운 부분. 그렇죠? 쉬운 영상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는 조금 까다로운 영상이에요. 이렇게 빛이 비치면은 잘 안 되죠. 이것도 근데 조절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을 클릭하시고 크로마키 선택, 그리고 컬러 피커 클릭.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초록색을 빼보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니까 많이 빠졌죠? 여기는 빛이 비치고 이런 데는 지금 다 남았죠? 손가락 테두리랑 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채도를 이 정도 올려줍니다. 28 정도? 그리고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요. 초록색을 이제 더 없애고 싶어서 이 채도를 막 올려요. 근데 초록색은 없어지는데 어때요? 여기 막 인물이 막 사라져 버리죠? 여기 어깨, 몸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거는 후 작업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정도만 인물이 깎이기 전까지만 이렇게 채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이 정도. 그리고 올리다가 뭐 여기 이쪽이 막 깎인다. 이 테두리 쪽이 깎인다. 그러면 강도 내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이 배경에서 뭐가 다 지워졌나만 볼 게 아니고요. 이 머리카락 끝이나 이 손가락 사이가 살아있는지를 봐야 돼요. 없어지지 않고 살아있는지. 잘 살아요. 이 머리카락 하나도 잘 살아요. 그 다음에 채도 밑에서 페더 테두리, 여기 페더 테두리 여기에서 살짝 조작을 해줍니다. 테두리는 한 20 정도 올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테두리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붙는 게 목적이니까요. 너무 적으면 라인이 딱딱해서 합성티가 많이 나고요. 너무 많으면 또 인물이 흐릿해져서 저화질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경계가 부드럽게 붙는 지점에서 멈춥니다. 여기에서는 그럼 어깨선이 남아있는지, 팔 라인이 남아있는지, 여기 턱 라인이 남아있는지 이거 세 가지만 확인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테두리 정리로 갑니다. 테두리 정리도 한 20 정도 주면 초록색이 거의 사라졌죠? 그래도 아직 손이 남았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걸 해줄 거냐? 이 영상을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테두리 정리를 조금 더 올려야 되겠네요. 여기를 마지막으로 클릭을 하고 마지막은 노이즈 기본으로 가서 여기 이미지 노이즈 감소가 있어요. 혼합 아래 손떨림 보정 품질 보정 아래 이미지 노이즈 감소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약하게 지금 적용이 된 상태죠. 딱 맞았죠? 이렇게. 그리고 이미지 노이즈는 여기 약하게 줄 수도 있고 강하게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약하게 선택했고요. 텍스트를 또 넣어 볼게요. 이 크로마키는 합성티가 나면 자막도 같이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자막은 합성이 깔끔하게 됐는지 확인하는 검증 도구처럼 쓸게요. 여기까지만. 그러면 텍스트를 오늘의 야경 이런 식으로 넣고 사이즈 줄여주고요. 글꼴은 뭐 예쁜 글꼴로 바꿔주고요. 이런 글씨를 한번 넣어볼까요? 잘 나왔죠? 소리가 별로. 텍스트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영상이에요. 이번에는 초록색 배경이 아닌 다른 배경색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클릭하시고 배경 제거해서 크로마키 그리고 컬러 피커 클릭. 그래서 이렇게 이쪽을 할까요? 뭐 이렇게 봐보세요. 여기 하면 얼굴이 다 날아가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을 찍어야 되겠죠. 자, 보라 색깔을 빼줬고 여기 조금 남아있죠. 자, 채도를 올리는데 인물이 깎아지기 전까지 올려주시고요. 다음에 요거 패더 테두리를 올려주시고 20 정도까지만 올릴게요. 테두리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 정도만 돼도 잘 빠졌죠. 조금 이 사람은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죠. 이렇게 하고 텍스트 여기도 넣어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여기 글씨만 뭐라고 쓸까요? 빛이 흐르는 밤, 점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잘 나왔죠?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무리 한 줄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초록빛이 남으면 채도를 올리고 경계가 지저분하면 테두리 정리, 패더 테두리로 다듬고 그다음에 인물이 깎이면 채도부터 낮춰주세요. 이렇게 마지막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미지 노이즈 감소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이거는 삭제를 하고요. 그러면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사람이 지나가면서 글자 색상이 바뀌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가져오기에서 파트 3에 3 있죠? 이거 클릭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 이번에는 글자 앞에 사람이 지나가고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색깔이 바뀌는 연출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고 여기 색깔이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색깔이 입혀지는 것까지 효과를 줄 거예요. 그 만든 영상은 지웠는가 봅니다. 그러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자동 배경 제거예요. 이 같은 영상을 2장을 깔고 위쪽만 사람을 남기면은요. 자동 오려내기가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아래 영상이 받쳐주기 때문에 티가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파트 3 영상을 가져오고요. 여기다가 타임라인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글자, 텍스트를 하나 쓸게요. 텍스트는 영어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웰컴 써볼게요. COM, 웰컴을 이렇게 하고 글자는 두꺼운 티몬체로 쓸게요. 이게 글자를 아무 데나 두면 떠 보이기 때문에 여기 경계선 근처에 이렇게 살짝 땅에 놓인 느낌을 주려고요. 이렇게 둡니다. 위치를 한 744 정도 줄게요. 그리고 이 텍스트에 그림자 효과를 조금 주겠습니다. 그림자를 클릭하시고 불투명도를 한 35%만 줄게요. 이 정도만. 그림자 들어갔죠? 그리고 아래 흐림은 10%만 줄게요. 그리고 거리는 5 주겠습니다. 그럼 텍스트가 조금 더 서 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아래 배경 영상을 복제, Alt 누르고 위로 하나 더 올립니다. 자, 그럼 영상이 이 텍스트 위를 덮기 때문에 텍스트가 지금은 안 보이죠? 그렇지만 이 영상을 맨 위에 영상을 클릭, 배경 제거 자동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셨나요? 어렵지 않죠? 요거를 클릭해서 자동 삭제만 하면 돼요. 요거를 할 때, 요거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요 시작이 밀리지 않게 딱 똑같이 되게끔 딱 붙게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배경이 되어 있고, 이거는 안 된 거고, 원래 똑같은 영상이니까 딱 붙게 잘 만들어야 돼요. 1프레임이라도 어긋나면 여기에 사람이 겹치기 이상하게 나오겠죠. 자, 사람만 남겼죠. 자, 지금 이거를 꺼서 보면요. 이렇게 참 어색하게 배경 제거가 됐죠. 얼굴도 일그러져 있고, 이렇게 발도 나왔다 나왔다 하고, 이게 잘 완벽한 배경 제거는 아니지만, 자, 아래를 켜서 보면 이렇게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지 않는다.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텍스트를 복사합니다. 자, 원본 텍스트를 복사해서 바로 위에 누르고 Alt 누르고 이렇게 복사본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요거는 원본, 요거는 이제 복사본이죠. 그리고 이거를 텍스트 색상을 아이보리 같은 색으로, 베이지 색으로 바꿔주세요. 지금은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에서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글씨 색깔이 보이게끔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떤 효과를 썼었죠?
마스크 효과죠. 마스크 효과를 써야 되는데 지금 이 텍스트에는 여기 보면 마스크 기능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거를 우클릭해서 복합 클립으로 만들기를 해주었죠. 요거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자, 텍스트를 복합 클립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클릭, 그 다음에 마스크 클릭했습니다. 마스크, 그 다음에 마스크 추가. 여기에서 분할 마스크를 줍니다. 그럼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때 효과를 주고 싶으니까요. 이 마스크 분할 선을 90도로 회전을 시켜주면 되겠죠. 세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세워주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패더 값을 한 15 정도 주겠습니다. 서서히 경계면을 흐리는 기능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맨 처음 재생 헤드바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갈 때 점점점 이 색깔이 있는 텍스트가 보이게 만들 거예요, 지금. 그래서 키프레임을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재생 헤드바를 움직여서 이 사람이 걸어가고 지나갈 때 이 머리 꼬리에서 이걸 찍고 갈게요. 자, 여기에서 키프레임을 위치를 찍어주죠. 그럼 여기가 시작 키프레임이야. 이렇게 알려줬죠. 그러면 여기서 자동으로 캡컷에서 잡았고요. 자, 이 사람이 지나가고 나서 지나갈 때 찍어줘.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잠시만요. 다시 자, 맨 처음 했을 때 동영상에서 분할선까지 줬고요. 키프레임이 찍혔어요. 그러면 다시 할게요. 동영상 마스크에서 위치 처음에 찍었고 재생 헤드바가 이동을 하면 이 마스크 선을 이동시켜야죠. 이게 이동이 됩니다. 자, 그럼 바뀌면서 위치가 바뀌면서 키프레임 찍혔죠? 자, 재생 헤드바를 옮기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마스크 분할 선을 넘겨주고 또 찍혔죠? 그리고 얘를 앞으로 당겨주고 이렇게 걸어가고 마스크 이동, 걸어가고 마스크 선 이동. 지난 시간에 그 비행기 텍스트로 비행기 선 만드는 그거처럼 지나가고 찍어주고 그래서 이 작업을 키프레임 작업을 해줍니다. 지나가고 색깔이 지나가고 색깔 입혀주고 지나가고 입혀주고 다 가면 이게 이렇게 끝났죠.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홈 버튼 눌러서 앞으로 가고 재생 헤드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미러링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로 가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클릭을 전체 선택해서 옆에다가 붙여주고요. 이 복합 클립은 미러링을 해도 글자이기 때문에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미러링 해서 보면 이렇게 반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글자는 복합 클립은 삭제를 해주고 요 첫 번째 영상이랑 마지막 원본 영상은 미러링을 해줍니다. 그럼 반대로 걸어가죠. 그리고 이게 안 왔네요. 이렇게 넣어주고 반대로 걸어가죠. 그리고 요 글씨를 복사해서 위로 올려주고요. 얘를 똑같이 색깔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흰색으로 바뀌는 거죠. 요거를 복합 클립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다 합쳐질 거예요. 이거를 붙이고 자, 지금은 이렇게 가죠. 여기에서 키프레임만 찍어주면 반대로 걸어가는 게 되는 거죠. 자, 복합 클립에서 마스크 추가 분할해서 90도 주고요. 똑같아요. 90도 줬어요. 자, 그러면 재생 헤드바가 처음에 있을 때 이거를 위치를 마스크 설정해서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때 이것도 따라가고 앞으로 걸어갈 때 따라가고 갈 때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미러링을 배웠으니까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 키프레임하고 마스크는 정말 영상 만들 때 계속 사용하게 되죠. 요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고급 설정이랑 이론이랑 해서 다 한 번 더 깊게 다뤄볼 겁니다. 완성됐습니다. 볼게요. 그럼 처음부터 볼게요.
않죠? 이렇게 미러링까지 활용을 해서 배경 제거. 여기에서 핵심은 배경 제거였어요. 배경 자동 제거도 아래에 원본을 깔아서 위에 복사해서 자동 배경 제거를 하면 요 밑에 본 영상이 이상한 부분을 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에는요, 모자이크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자이크. 합성 편집할 때는요, 꼭 같이 가는 게 모자이크예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도 있고, 연출도 됩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가장 빠른 방법 세 가지를 딱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전체 모자이크, 그다음에 부분 모자이크. 요거는 지정해서 거기 부분만 지정하는 게 부분 모자이크. 그리고 추정 모자이크. 요거는 움직이는 사람을 모자이크가 따라가게 만드는.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체 모자이크, 부분 모자이크, 추정 모자이크.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모자이크는요, 제가 캡컷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캡컷으로 가셔서 라이브러리에서 영상을 하나 가지고 올 건데요. 라이브러리에서 일상, 여기에서 여기 버스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 있죠. 이 영상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앞에 검은색은 Q로 삭제를 하고요. 첫 번째는 전체 모자이크예요. 화면 전체를 흐리게 해서 민감한 정보들을 싹 다 가릴 때 씁니다. 뭐 차량 번호나 주소, 뭐 겉에 어떤 장소인지 이런 거를 가릴 때 쓰죠. 이거는 퀄리티라기보다는 속도가 필요할 때 쓰죠. 그래서 이 영상을 클릭을 하고 여기 효과, 편집 효과에서 블러라고 치시면 돼요. 블러. 이거 효과에서 블러라고 치시면 이렇게 흐리게 해주는 효과들이 많이 있죠. 동영상 효과에서 그리고 인기로 가도 이 흐리는 건 많이 쓰니까요. 여기 흐리게 있죠. 이거를 적용을 해주시고요. 끝까지 이렇게 그냥 흐리게 만드는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모자이크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한 사람만 간단하게 가리는 부분 모자이크, 지정하는 부분 모자이크가 있어요. 자, 배경은 살리고 가려야 할 부분만 가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쉬운 방법으로 갈게요. 여기 스티커에서 보면 여기 가리기 탭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스티커에서 가리기 탭을 누르시면 모자이크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 스티커를 한번 써볼게요. 이 스티커를 이 여자분 얼굴에 이렇게 맞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여러 명을 가려야 된다. 그러면은 요거를 또 복사해서 위로 올리세요. 이렇게 복사해서 올리고 그러면 여기 여러 개 생겼죠. 클릭해서 하나는 이 사람을 가린다. 또 하나는 여기 뭐 운전자를 가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부분 지정을 해서 가릴 수가 있습니다. 쉽죠? 그런데 이 방식은 아까 거보다는 좀 더 낫고 그리고 쉽고 근데 단점은요. 이게 움직이는 걸 따라가질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움직이면 이렇게 만약에 있다고 치면 자, 사람이 움직여 버리면 이게 다 벗어나 버리죠. 위치가. 그렇죠? 여기에 잡았었던 거를 벗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크면 한 번 이 추적 모자이크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면 부분 모자이크는 가릴 대상을 내가 직접 올려서 가리는 방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추적 모자이크가 오늘의 핵심인데요. 이 사람이 움직여도 모자이크가 따라가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실전에서 좀 고급스럽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여기 이번에서 올린 모자이크 스티커를 선택을 하시고요. 끝까지 그럼 줘볼게요. 자, 시작 지점에서 이 키프레임을 찍습니다. 이 시작 지점에서 스티커에 대한 키프레임 위치를 찍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동할 때 사람이 움직일 때 아까랑 정말 또 같은 방식이죠. 그렇죠? 이렇게 움직일 때 얼굴이 나오기 전에 모자이크가 따라가야겠죠.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을 줘서 이 모자이크가 따라가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안 찍어도 되겠죠? 그리고 또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시간은 오래 걸려도 가장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잘 맞는 방식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따라가니까요. 또 이렇게 위로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추적 모자이크입니다. 자, 이거를 일일이 한 사람씩 다 하려면 스티커 맞춰서 여기 키프레임 찍어서 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좀 자연스러운 방식이 됐고요. 이거보다 조금 한 단계 더 자연스러운 방식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삭제하고요. 스티커 지우고요. 아까보다 조금 고급스러운 모자이크 이렇게 하셔야 돼요. 편집 효과에 블러를 먼저 깔고요. 그리고 마스크로 가릴 부분만 스티커처럼 올려서 이렇게 오려내서 꺼내 쓰는 방법인데요. 그러려면 마스크 기능까지 써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원본 영상을 복제해서 위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이 위의 영상을 이 편집 효과에서 이 흐리게 효과를 주세요. 블러. 이것도 있고 여기에서 한 모자이크 치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편집 효과에서 모자이크 치면 이렇게 센 모자이크도 있고 요거는 약간 안 되겠죠. 이런 모자이크 센 것도 있고 아까처럼 블러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 흐리게를 이 영상 안에 쏙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흐리게를 이 영상 안에 넣을게요. 이건 지우고 위에 영상은 흐리게 됐고 아래 영상은 원본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마스크로 이 얼굴만 가려줍니다. 여기 마스크를 주면서 여기만 흐리게 보여줘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거죠. 첫 번째 영상 흐리게 된 영상 클릭을 하고 마스크 추가를 해서 원을 선택합니다. 뭐 사각을 선택하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이 사람을 가리기로 지정을 해줬고요. 여기 아래에서 패더 값을 살짝 올려주면 딱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렇게 경계면이 흐려지면서 좀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죠? 여기 패더 줬고요. 그리고 키프레임을 찍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여기에서 위치 찍고 움직이면서 아까처럼 또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주면 되겠죠? 찍어주면 아래로 가고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찍어줍니다. 아래로 살짝 내려주고 조금 더 센 모자이크를 하려면 아까 그 네모 모자이크를 이 효과에 깔아주면 좀 더 센 모자이크로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까지 있습니다. 잘 가려졌죠? 이분 얼굴은 블러 처리가 됐어요. 자, 만약에 한 사람을 더 가려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살짝 옆에 두고 이거를 또 복사해 와서 이걸로 똑같이 편집 효과에서 이번에는 아까 그 모자이크를 주고 이거를 이 안에 쏙 넣어주고 여기에서 마스크를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가려 이렇게 해서 또 이걸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키프레임 찍고 자 움직이면서 별로 움직임이 없네요. 다행히 이렇게 좀 촘촘하지 않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영상은 이 여자분만 처리를 한 거고 이 영상은 이 남자만 처리가 된 영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재생을 하면 다른 인물을 한다 그러면 또 똑같이 이렇게 마스크 주고 키프레임 입혀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 방식은 손이 좀 많이 가는데요. 그래도 제일 결과가 깔끔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린 티가 안 나게 목표면 이걸로 하셔야 돼요. 한 줄로 정리해보면 추적 모자이크는 움직이는 피사체를 끝까지 따라가는 실전형 모자이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모자이크 정리합니다. 급하면 전체 모자이크 한 번에 처리를 하라. 한 명만 잠깐 모자이크를 해야 되면 부분 모자이크를 사용하고 움직이는 사람 모자이크는 추적 모자이크를 써야 합니다. 자, 이 세 개만 상황별로 꺼내 쓰면서 모자이크 처리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모자이크도 상황에 맞는 이 도구 세 개만 기억하면 충분했죠? 다음 넘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개만 기억하면 충분했죠? 편집도 똑같습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내가 자주 쓰는 걸 바로 찾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 기능이 아니라 매번 찾지 않도록 고정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모자이크는 다 했고요. 자, 라이브러리. 자, 오디오를 쉽게 찾는 법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영상을 만들면서 효과음을 찾는 것도 편집 속도에 많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효과음을 내 폴더에 한글로 정리해서 다음부터는 검색하지 않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캡컷으로 가셔서요.
이거는 끄고 프로젝트로 들어갑니다. 여기 상단에 오디오 클립 좌측 목록에서 이 사운드 효과 있어요. 사운드 효과에서 딱 세 가지만 고를게요. 여기 훅 전환 효과 줄 때 훅 쓰잖아요. 훅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클릭 할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검색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훅, 푸시 해보죠. 이렇게 전환 효과 줄 때 훅 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와서 자, 우클릭해서 사전 설정 저장에 한번 넣어보세요. 요거를 저희 이따 미디어에 폴더에 넣어서 한 번씩 그냥 하나씩 가져와서 쓰는 걸로 만들 거거든요. 사전 설정 저장 클릭 해주시고요. 다음은 요거 클릭 복사 고요. 다음에 이거를 사전 설정으로 저장. 다음에 이거 물방울 소리 같은 등장 같은 거 할 때 사용하게 자주 쓰는 거를 이제 한번 좀 더 편하게 쓰려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 이것도 우클릭해서 사전 설정 저장 눌렀어요. 이 세 개를 사전 설정을 다 했으면요. 여기 미디어, 오디오 말고 여기 미디어로 가보세요. 미디어를 클릭, 그리고 내 보관함에 여기 나의 사전 설정 있죠?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래 이 세 개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들어보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게 여기서 이름에 폴더를 만들어서 새 폴더를 만들었죠? 그럼 여기에 폴더 이름을 바꿔주셔야 돼요. 폴더 이름을 훅 1 저장. 그럼 훅이 됐죠? 그럼 여기다 훅을 넣는 거예요. 이거를 폴더에다가 이렇게 다시요. 이거를 좀 더 크게 해서 이거를 훅 폴더에 넣고 싶어요. 아, 여기 변경되는군요. 훅. 그러면 이게 훅 1 됐죠? 요게 폴더에 집어넣고 싶었어요. 근데 아까 이게 움직이지가 않아가지고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름을 클릭으로 바꿔줍니다. 클릭으로 바꿨고, 팝이죠, 팝. 변경을 하고, 이거를 이 폴더에 넣고 싶은데, 이렇게 클릭 훅으로 넣고, 그러면 이것도 여기다가 넣습니다. 자, 그럼 이 폴더만 선택을 하면 이 세 가지 음성이 다 나오겠죠. 지워버리고요. 자, 폴더를 플러스만 넣으면 이 세 가지 음성이 쏙 나오죠. 자, 이게 훨씬 간편하게 쓸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사전 설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안에 아까 폴더에 다른 음성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키보드도 아까 넣어놨어요. 이렇게 자주 쓰는 효과음을 가지고 오면 다음에 여기 영상을 넣고 쓸 때 이런 영상을 넣었다. 그리고 음성을 넣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미디어에서 내 보관함 여기 사전 설정에서 이거를 클릭해서 열고 이렇게 하나씩 갖다 쓰면 되죠. 필요한 거를. 이렇게. 이게 훨씬 편합니다. 이게 왜 알려드리냐면요. 처음에 저희가 오디오에서 이렇게 즐겨찾기에서 쓰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썼었는데요. 여기 사운드 효과에서 오디오에서 내 보관함이 즐겨찾기가 있죠. 그럼 음악도 즐겨찾기에서 쓰고 이 사운드 효과도 즐겨찾기에서 쓰면 돼요. 근데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것도 고르는 데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 미디어에서 요 사전 설정에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부터는 영어나 중국어로 찾을 필요도 없이 즐겨찾기에서 여러 개의 그 중에서도 선택하면서 찾을 필요 없이 이렇게 바로바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자주 쓰는 것들은 여기 폴더 나의 사전 설정으로 만들어 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오디오는 이렇게 네 폴더로 고정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전환 효과 스티커 필터도 네 세트로 고정해서 매번 찾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가져오기 여기로 넘어가세요. 자, 영상을 하나 가지고 오세요. 배경에서 이런 거 이거 사용해 볼게요. 여기를 저희가 자주 쓰는 것들을 여기다 넣습니다. 뭐 편집 효과 여기에서 자주 쓰는 거 여기에서 즐겨찾기 가보면 있겠죠.
이게 지금 5주차 수업이니까 지금 여기까지 수업을 들으셨다 하면 이미 편집은 몇 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환이든 효과든 스티커든 여기 즐겨찾기에 몇 개쯤은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모아둔 거를 꺼내서 세트로 쓰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다 돼가네요.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여기 상단에 미디어로 가서 좌측에 보면은 미디어에서 즐겨찾기에 보면 여기 자주 쓰는 게 있죠. 그러면 샘플 영상을 일단 두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씩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환, 클릭, 그 다음에 즐겨찾기 클릭. 그럼 제가 전환 효과에서 썼던 이 효과들이 있죠. 여기에서 저는 자주 쓰는 쇼크줌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옵니다. 자, 다음 편집 효과 클릭. 여기에서 즐겨찾기. 여기에 없으신 분들은요. 여기 동영상에서 여기서 검색으로 찾아서 가지고 오셔도 돼요. 자주 쓰시는 거를 가지고 옵니다. 저는 편집에서 여기 모션 블러, 픽셀 충격파 이런 거 자주 쓰거든요. 그리고 스티커로 가서 제가 자주 쓰는 거 이런 거 이거는 위치를 잡아주고 이쪽에서 사이즈도 줄여주고 이런 거 자주 쓰는 거를 모아두세요. 또 필터에서도 클릭해서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 있거든요. 보정 이런 거 빨간 아니면 클릭 보정 가지고 올게요. 이거를 자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정해 주는 거. 그리고 효과음도 하나 여기에서 잘 쓰는 거 이런 걸 하나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여기 오디오에서 음악, 사운드 효과에서 여기에서 검색을 해서 팝인 이런 거 검색해서 가지고 여기 담아두세요. 자주 사용하게 될 효과들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내 세트가 한 개가 되었죠. 그러면 이 효과들을 넣은 상태에서 편집창을 닫습니다. 이렇게 닫아버려요. 그러면 여기 홈 화면에 여기 하나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죠. 그럼 얘를 프로젝트를 요 마우스를 올리면은 여기에 클릭을 해보세요. 업로드 이름 변경 복제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복제를 하나 해놨다가 얘는 원본이고 여기부터 이제 다음부터 쓰시는 거예요. 이름을 리세트, 동일, 후, 쇼크줌. 제가 자주 쓰는 것들 모아놨잖아요.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쇼크줌. 그러면 요건 보고 다음부터는 이걸 클릭을 해서 여기부터 사용을 하면 되겠죠. 얘를 이렇게 줄여놓고 여기부터 영상 넣고 효과 하나씩 이렇게 가져와서 쓴 다음에 바로바로 쓴 다음에 요거는 삭제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요건 놔둬도 되고 여기 와서 또 복사해서 써도 되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복제를 해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클릭하고 프로젝트 만들기. 여기 오늘 이 프로젝트로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쇼츠를. 한번 클릭할 때마다 제품이 바뀌는 쇼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5주차 여행 있죠? 이거 다 가지고 오세요. 너무 가져올 게 많을 때는 첫 번째 이미지 클릭,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마지막 클릭. 그럼 다 선택되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옵니다. 이 컨셉은 왜 쓰냐면요. AI로 만든 제품 이미지나 책 표지를 딱딱 바꿔서 끼우기가 좋고 크로마키 오버레이를 같이 보여주기에도 딱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 리모컨 소리가 날 때 이 이미지가 화면이 바뀌는 요런 걸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자, 처음부터 보면은 여기 소리가 나는 부분 지점 분할, 클릭, 여기 분할, 그 다음에 나는 지점 분할, 여기 이렇게 해서 분할, 분할. 이렇게 소리가 나는 시점으로 다 분할을 해줘야 이미지를 넣기가 편하죠. 분할, 여기서 분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리로 기준 타이밍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위에만 보이게 크로마키를 해주죠. 이 리모컨 영상을 크로마키를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지금 준비물은 여기 효과음 지금 잘랐죠? 그리고 이 이미지 10개랑 여기 리모컨 누르는 영상 요거 1개 있으면 준비가 됐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이걸 막 잘랐어요. 자, 요거를 어떤 거를 먼저 갖고 오느냐, 요거를 9:16으로 바꿔주고요. 이거를 세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성을 가지고 와서 타이밍 뼈대를 만들죠. 그래서 요거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오를 가지고 와야겠죠. 오디오를 여기 메인 타임 여기 가지고 와야지, 메인 트랙에 가지고 와야 우리가 뒤에 자르면 탁탁 붙잖아요. 그래서 메인 트랙에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가져오고 하키 누르고 여기 클릭 W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올게요. 여기 연결은 끄고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서 W,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고 와서 하키 누르고 W,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지 하키 누르고 W,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미지 가지고 와서 하키 누르고 W, 다음 하키 누르고 W, 그 다음에 요 서울 경복궁은 마지막에 넣을게요. 그리고 영국 갖고 와서 하키 누르고 W, 이렇게 대리 갖고 와서 하키 누르고 W, 그 다음에 파리 프랑스 하키 누르고 W, 페루 와서 하키 누르고 W, 그죠? 마지막 서울 경복궁 이렇게 해서 하키 누르고 W. 여기까지 이미지는 다 넣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리가 날 때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모컨이 와야겠죠? 이게 다 했고요. 리모컨 영상을 가지고 와서 메인 위에 놓겠습니다. 여기 놨어요. 그러면 얘를 배경 제거해서 크로마키 컬러 피커를 찍고 여기 초록색을 없애줘야겠죠? 그죠? 없애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잘라줘야 되겠죠? 이 검정색 부분을 잘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영상을 클릭하시고 여기 도구 모음창에 자르기 있습니다. 이 자르기에서 그걸 잘라주세요.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자르기를 했습니다. 확인. 잘라줬고요. 위치를 좀 더 작게 해서 여기 사이드로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이렇게만 넣어줘도 되겠죠? 이 테두리에 초록색이 있으니까 채도를 살짝 올려주면 자, 없어지죠? 회사 테두리 주고 그러면 선명해졌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완성이 됐고요. 손 영상까지 배경 역할을 하면서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전환 효과로 쇼크줌을 주겠습니다. 여기서 전환 효과 즐겨찾기 하면 여기 쇼크줌이 바로 있죠? 여기 고 하키 누르고 쇼크줌 이렇게 가죠? 또 하키 누르고 플러스 빠르게 가죠. 이렇게 하키 이렇게 단축키가 하키 누르면 한 타임씩 가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남는 거는 클릭해서 S 두 개 다 삭제하고 S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X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잘렸죠? 그럼 전환 효과까지 줬고요. 여기다가 자막과 BGM으로 영상 느낌을 조금 더 올려볼게요. 텍스트, 기본 텍스트를 이거를 주시고요. 여기까지 한 클립이죠? 여기에 처음에는 뭐를 그리스죠? 그리스 거를 말풍선 효과를 주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짧아서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색깔만 줄게요. 글씨체는 이런 예쁜 걸로 바꿔주고 두껍게 바꿔주고 색깔만 이렇게 눈에 잘 띄는 핫핑크하고 위치를 요 위로 올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음 클립으로 갈 때는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복사하면 되죠. 아니면 Alt 누르고 갖고 와도 되고요. 복사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리스, 다음에 뉴욕. 그리고 얘를 이 클립에 맞춰주고 재생헤드바 놓고 컨트롤 V 하면 또 붙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맞춰주고 또 다음으로 가서 붙여주시고 그거를 줄여주세요. 도쿄 다음에 두바이 그 다음에 다음 클립으로 V 컨트롤 V 했어요. 두바이 그 다음에 런던 그래서 줄여주시고 다음에 컨트롤 V 이탈리아 이거를 줄여주시고 런던 다음에 영국이네요. 영국 그 다음에 이탈리아 썼어요. 그리고 줄여주시고 여기다가 붙이고 프랑스 줄여주시고 V 로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
네.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BGM을 깔아줍니다. BGM은 여기 브이로그에서 깔아줄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놓고 얘를 W에서 잘라버리고요. 지금 보면 지금 메인이 리모컨 소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BGM 볼륨은 한 -5 정도 내려주겠습니다. 요거를 좀 더 속도를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해서 붙여도 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아까처럼 아까 앞에 그 미러링해서 사람을 이쪽으로 갔다 반대로 갔다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서 속도를 앞에는 0.8 정도 속도 느리게 뒤에는 1.5배 정도 빠르게 이렇게 해줘서 효과를 줘도 괜찮은 쇼츠가 나옵니다. 이렇게 리모컨 누를 때마다 이미지가 바뀌는 쇼츠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방식은 세계 명소, 이거 말고도 제품 소개, 책 추천, 포트폴리오, 이벤트 순서 공개까지 다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오늘 딱 2줄이에요. 소리로 컷 길이를 만든다. 그리고 메인 트랙에서 자르면 자동으로 붙어서 여기 아까 여기에서 막 붙였잖아요. W 크림을 딱딱딱 붙는 작업 속도가 확 빨라지고 이 클릭 소리가 편집 타이밍의 중심이었다. 이 쇼츠는 그거를 공부하느라고 만들었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합성 편집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번에 묶어서 하는 흐름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3가지로 정리를 할게요. 합성은 기술을 많이 아는 것보다 순서를 알고 반복하는 사람이 빠르게 편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첫째 AI 기능은 어디에 있는지만 알아도 작업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AI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이 작업은 이 메뉴로 간다. 이렇게 머릿속에 지도처럼 가지고 있으면 찾는 시간도 사라지고 편집 시간도 줄어듭니다. 2번째 배경 제거는 자동, 그 다음에 수동, 오토랑 커스텀, 그 다음에 크로마키를 상향별로 선택해서 잘 적용을 해야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머리카락처럼 막 디테일이 많은데 오토로 하면 안 되겠죠. 그 처음에 딱 보고 이거는 수동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건 단순한 배경이니까 오토로 해야겠구나. 이렇게 딱 머리에 생각이 나도록 이렇게 기준을 잡아봤고요. 그리고 3번째 라이브러리는 이제 세트로 고정을 하면 매번 찾는 편집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편집에서 제일 오래 걸리는 게 이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이 고르는 시간이에요. 뭐 음악을 고른다거나 전환 효과를 고른다거나 그죠? 이 스티커를 어떤 걸 쓸지 이런 걸 고른다거나 이런 데서 시간도 걸리고 에너지가 빠집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로 세트를 고정을 해두면 매번 고민하는 제작이 아니라 조립하는 제작으로 바뀝니다. 오늘부터는 그 방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이 키프레임하고 마스크를 연결해서 화면 속 인물이나 오브젝트에 붙어 다니는 효과로 확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더 재미있는 실습 영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